네, 나무 ENR의 김태선입니다. 오늘은 개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그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이거는 삼성전자 봉 차트인데요. 코로나 터지기 전하고 코로나 터진 이후 그리고 다시 반등하는 그런 국면의 데이터를 이제 샘플로 해서 리스크에 대한 크기를 계산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 국면 자체가 이제 리스크가 크게 연출될 수 있는 변동성이라는 것들이 이제 크게 증폭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각각의 리스크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인식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리스크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비체계적인 유형과 체계적인 유형으로 구분한다라고 보고요. 그래서 개별 종목들은 시장 위험 플러스 개별 종목 고유의 위험을 이렇게 같이 이제 동반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시장 리스크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죠. 그래서 총 위험은 이 두 개로 비체계적인 것과 체계적인 위험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둘로 쪼갰는데 비체계적인 위험은 11.8% 그리고 체계적인 위험 이거는 이제 시장에 대한 코스피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되겠죠. 그래서 21.5% 이렇게 되고요. 그 덕분에 이 두 가지 다 합한 33.3%가 삼성전자 전체의 총 위험이 되겠죠. 그래서 이 비체계적 위험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이쪽 어떤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크게 어떤 이 데이터 값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로 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코스피 시장을 산다, 만약에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 ETF를 산다라고 그러면은 이 체계적인 요거만큼만 21.5%만큼만 리스크에 익스포저가 되어 있는 거죠. 이 6페이지에는 저희가 삼성전자 총 위험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했고요. 그리고 체계적인 위험, 시장 위험을 이렇게 밑에 파란색 선으로 표현했고, 이 차이가 오렌지색에 해당하는 비체계적인 위험, 즉 삼성전자 고유의 리스크가 되겠죠. 그래서 코비드 터졌을 때는 오히려 이 역전되는 현상이 또 발생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매집하는 바람에 이렇게 역전되는 비체계적인 위험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컨버팅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는 코스피에 대한 KSP 그리고 삼성전자, 네이버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는 삼성전자하고 네이버를 합했을 때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다 구분을 해놨고요. 그래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베타가 1이죠. 코스피는 시장이기 때문에 베타가 1이 되는 거고 삼성전자는 시장 대비 0.78 정도 되고요.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죠.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데 0.73 정도가 되죠.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산으로 가져갔을 때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베타는 0.75 정도 되죠. 이 사이의 평균값이 되겠죠.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총위험, 코스피 시장에서의 총위험은 27.2%가 되겠고,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시장 위험보다 더 크죠. 그리고 33.3%,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에 대한 비체계적인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높게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. 그리고 비체계적인 위험 같은 경우는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켓이다 보니까 비체계적인 위험이 없는 거고요. 삼성전자는 11.8%, 네이버는 24% 이렇게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죠. 그리고 체계적인 위험은 시장 위험이긴 한데 시장 위험에다가 베타 값을
이 베타 값을 감안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체계적 위험을 또 따로 카운트가 되죠. 베타 값이 상이함으로 인해서 이 체계적인 위험에 대한 크기도 달라진다라는 것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베타가 1이 되면 1이 될수록 시장하고 움직임이 이제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그 시장으로 이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거는 그 저희가 시점별로 그 오렌지색 선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총 위험에 대한 크기가 되겠죠. 이거는 이제 데일리로 해서 저희가 리스크를 이제 다 뽑아낼 수가 있고요. 위에 거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되겠죠. 그래서 그 표준 편차라는 것들은 어떤 데이터 샘플이 뭐 100개면 100개에 대한 것들을 다 토탈 개념으로 해서 표준 편차가 산정되지만 그거 말고도 데일리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그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또 따로 다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그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그 ETF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코덱스 200에 대한 ETF에 대해서 위험을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비체계적 유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시장 전체를 산 그런 ETF이기 때문에 0.4%밖에 안 되죠. 나머지 값들은 이제 체계적 유형으로 이렇게 27.7%로 계산이 됐습니다.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종목을 여러 개 사가지고 그 분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코덱스 200을 사서 이 비체계적인 위험을 많이 줄이는 거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 위험인 체계적인 위험만 이렇게 노출될 수 있게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개별 종목을 몇 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코덱스 200 ETF를 사면 비체계적인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ETF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 ETF 같은 것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총 위험에 대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. 그래서 비체계적인 위험과 체계적인 위험을 둘 다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으로 각각 구분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적용한 후에 그 리스크에 대한 값들을 각각 분석해 봤고요. 관련해서 코덱스 200에 대한 ETF에 대한 어떤 장점이라고 그럴까요? 그런 것도 분석을 같이 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